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리브리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장민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설 입장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앉아서 많은 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부담이 많이 되고 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저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 가방 아시나요?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프라이탁이라는 스위스 브랜드 가방인데요. 프라이탁 가방은 이제 버려진 트럭에 쓰이는 방수천을 가지고서 이제 가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안에 부자재로 자동차 안전벨트도 들어가고요, 자전거의 이너 튜브도 들어가고요. 이 프라이탁은 전 세계 350개 지점에서 연 6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컨테이너가 프라이탁의 사무실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유명해서 그 관광 명소로도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프라이탁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업사이클링 브랜드에서 이제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업사이클링 무엇이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리사이클링과 업그레이드를 합친 단어고요. 재활용품의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서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희 발표 참여해 주시면 저희 브랜드 선물로 드릴게요. 제품. 네. 매출액이요? 6,000원? 그래서 이따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0. 한 해 서울시에서 수거되는 방치 자전거의 양이에요. 2012년 기준으로 6,000대 자전거가 수거됩니다. 서울시에서만. 이렇게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 단위에서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제품, 이제 방치 자전거들은 고철로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폐기물로 매립이 됩니다.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고철로 녹여지고 금속 자원으로 사용될 때 어떤 열로서 녹여야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하고요. 매립이 된다면 더욱 당연하게 어떤 환경적인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버려진 방치 자전거에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품들을 가져다가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소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수거해서 탈거를 해서 시계나 조명 그리고 뭐 키홀더, 팔찌 같은 액세서리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실행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제 자전거를 다시 어려운 아이들한테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도의 어떤 기술력을 요하는 작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확장이 되면은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리브리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리브리스의 소소한 이야기라고 제가 어떤 주제를 잡아봤어요. 이제 저 되살아날 소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젊은 소인데요. 저희 이제 시작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고 제가 아직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실 얼마 안 돼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기간 안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작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범하게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학점도 누구보다 평범했고요. 그런데 20대에 어떤 뭔가를 해야겠다,
나만의 무언가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0살 전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30살 전에 실패를 하자라는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자전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손재주도 좀 있고 해서 버려지는 자전거에서 부품을 떼서 만들어서 팔면은 될 것 같다. 뭔가 될 것 같다. 해서 바로 달려가서 폐자전거를 싸게 얻어옵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요. 제 첫 결과물입니다. 웃기려고 올렸는데 되게 걱정에 막 아유 저거 어떡해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난리도 아니죠. 근데 저는 이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냅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너무나 착했어요. 민수야 대박이다. 진짜 예쁘다.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자전거 2대를 더 구합니다. 그리고 또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블로그에서 팔려면 어떤 좀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스티커랑 택도 만듭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요. 저 때 딱 10개 만들었어요.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리고 박스를 사러 갔는데요.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검은 박스를 쓰고 싶은 거예요. 저 수많은 박스 중에 딱 2개 저희 건데요. 그리고 저는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이거 올리는 순간 다 팔릴 거다. 그리고 포장을 해놔요, 미리. 저거 10개 다 파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90%가 지인이 사주셨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시계를 사실 저는 시계를 만드는데 제 돈 주고 시계를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뭐 팔찌나 열쇠고리 이런 거 좀 간단한 것들도 만들고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쇼핑몰이 없었어요. 쇼핑몰이 없어서 블로그로 팔다가 안 되겠다 해서 우연한 기회에 이런 마켓에 나가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조금 작업을 더 유지할 수 있는 이제 매출을 좀 올리게 됩니다. 이쪽 끝에 사진을 보면 외국인들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잘 찍힌 사진이 있는데요. 사실 저 사진은 나한테 말을 걸면 나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하면서 막 고민을 하고 저 선글라스 안에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레코드라는 되게 큰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 주체로 이제 이태원에서 마켓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업사이클링 작업만 하는 이제 작가들이나 브랜드들을 모여서 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업사이클링 디자인 협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가입도 하게 되고요. 이때도 생각보다 잘 팔려서 기분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업사이클링 디자인 협회에서 진행한 팝업 스토어에 참여한 사진인데요.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 광화문 도로를 다 통제했을 때 이런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SBS에서 이제 촬영을 해요. 근데 저희 사진은 저런데 저희만 찍어간 게 아니고 되게 거기 한 10개가 좀 넘는 브랜드 작가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다 찍어갔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뉴스에 나왔는데 저희 게 거의 그 뷰량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뭐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는데 이렇게 분량이 되게 많이 나와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고 제 안에서는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만들어서 파는 제품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첫 사진보다는 좀 나아졌나요? 네. 자전거에 이제 제일 큰 기어로 만든 이제 벽시계도 있고요. 좀 보여드릴게요. 벽시계도 있고 뒷바퀴에 기어 뭉치 스프라켓이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만든 탁상 조명도 있고요. 이건 현재 판매되지 않는 건데 이제 프레임으로 만든 병따개예요. 맥주 병따개고 연필 보지도 만들어봤었고요. 그리고 팔찌 지금 제가 끼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열쇠고리도 있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분 뭐 갖고 싶으세요? 팔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도를 하면서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나 장난 아니죠? 사실 제가 이제 리브리스의 이야기는 이게 다예요. 진행된 것이. 근데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성공의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여기서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공을 하려면 저는 디자인 소품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팔기 위해서 색깔을 넣었어요. 이제 다들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듯이 시계에도 다양한 컬러를 넣으면 그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계를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컬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나빠지지도 않았는데 어떤 얘기 촌스럽다 라는 평도 들었고, 또 어떤 누군가는 저에게 리브리스 고유의 색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라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의 방향을 바꿔봤어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게 됐어요. 디자인 소품을 만들고 있는데 주변에 보시면 정말 예쁘거나 아니면 아주 싸거나 아니면 아주 기능이 좋은 다양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주지 못하는 가치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업사이클링 문화의 확산과 자전거 기부,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에 더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지금의 리브리스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컬러를 넣을 당시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시계를 어떻게 보냐, 숫자도 없는데. 그리고 알람은 안 됐냐. 그러면서 컬러를 넣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넣을까? 그리고 알람이 되는 시계 부품은 어디서 구할까? 그런 것들이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서 다 욕심을 버리게 되고 지금의 모습이 됩니다. 기능은 그냥 제품의 기능은 베이직하게 가고 자전거 부품이 주는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다른 디자인 소품 브랜드들이 주지 못하는 가치를 주자 하면서 저는 지금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워크숍을 진행해요. 내일 디노마드 홍대에서 진행을 하는데 직접 오셔서 시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업사이클링 제품과 스마트폰을 결합한 어떤 신제품도 지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기부에 대해서는 지금의 판매로만 하면은 한겨울에 자전거 기부를 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좀 판매가 사실 저조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한겨울에 어린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줄 수는 없다 해서 텀블벅이라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리브리스를 치시면 후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면은 날이 좀 좋아지는 9월에는 어린 아이들한테 자전거 기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고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아까도 사업자 등록 내고 막 박스 사고 이런 거 보셨듯이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는 교육이나 그런 것,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지 못하고 열정과 재미로만 시작을 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젝트에 합격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제가 어떻게 해야 취약계층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멘토링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지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거면 해보고 후회하라 라고 이제 뭐 인터뷰나 친구들 만날 때마다 하고 다니는데요. 지르실 때 저처럼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시도를 해보시면 더 빨리 피드백을 받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게 사실 나의 적성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금 빨리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감히 함부로 제가 지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하셨다면 그 시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즐기는 것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라고 하기엔 좀 작은데 하면서 되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너무 재밌게 리브리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즐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 작고 아직은 미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되게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리브리스이지만 그 리브리스를 운영하는 대표이지만 여러분께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지르시고요. 그리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